모공이 많고 크신 분들, 피부에 기름기가 너무 돌아서 오후만 되면 개기름이 많이 끼시는 분들, 사실은 이런 피부가 제일 좋은 피부기는 하거든요. 다음날 피부가 매끈해서 화장이 좀 잘 먹긴 하더라고요. 돈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바르자. 이걸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피부 아니면 이런 피부, 도대체 어떻게 씻어야 될까, 어떻게 화장을 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런 피부가 제일 좋은 피부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피부에 비해서 노화가 더디게 와요. 그 이유는 유분막이 얼굴에 있으면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덜 생겨요. 그래서 지성 피부가 다른 피부 타입에 비해서 훨씬 탱탱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피부가 더러워 보이는데. 막상 당사자들은 속상한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모공에 화장이 껴서 매끈해 보이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엄청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오늘은 모공 부자들 어떻게 씻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화장을 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지성이도 할 수 있다! 깐달걀 피부 만들기! 그럼 나이트 루틴부터 볼까요? 모든 피부가 클렌징이 중요하겠지만 모공 부자들, 특히 저 같은 지성 피부는 클렌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씻어야 제대로 씻는지 알려드릴게요. 1차 세안은 화장, 기름, 각질을 1차적으로 녹여내는 데 사용해서 모공에 끼인 피지와 노폐물들이 잘 씻겨 내려가게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루틴하게는 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는데 그날 너무너무 번들거렸다 이럴 때는 클렌징 오일을 쓰기도 하거든요. 제품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노폐물이랑 피지를 녹여낼 수 있는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1차 세안제로 녹인 노폐물들이 모공에 남지 않도록 끝까지 잘 헹구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2차 세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짠! 진짜 5년 동안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한 가지 팁은 세안 중에는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마무리는 너무 찬물 말고 시원한 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차 세안까지 마치고는 필링 젤로 스크럽을 하는데요. 보통 피부과 선생님들이 필링 젤 하면 피부 장벽 망가진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우린 해야 돼. 지성 피부들은 피부 상태 보고 겨울철에는 1, 2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 여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면 좋아요. 저는 그냥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하고 나면 확실히 다음날 피부가 매끈해서 화장이 좀 잘 먹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안이 다 끝나고 나서 기초를 바를 건데요. 먼저 이 제품으로 닥토를 해요. 닥토를 하게 되면 2차 세안까지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피지나 각질이 한 번 더 닦여 나가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닦을 때 너무 세게 닦지 마시고 솜에 이렇게 부은 다음에 양볼을 이렇게 한번 올려요. 부드럽게 한두 번 정도 닦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비타민 C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피부 하얘지는 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찐템입니다. 광고 진짜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좋아요? 비타민C 화장품은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만들고 피부톤도 밝게 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는 제가 꼭 챙겨 바르시라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다이소에서 리들샷이 저렴하게 나와서 요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걸 딱 바르면 바늘 모양의 미세 입자가 피부 각질층을 뚫어줘서 그 위에다 화장품을 바르면 화장품 성분이 훨씬 더 피부 속으로 잘 침투하겠죠. 이 리들샷을 바르고 피부 각질층을 좀 뚫어준 다음에 이 비타민C 앰플을 발라서 조금 더 효과 있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들샷도 그렇고 비타민C 앰플도 바르면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쓰지 마시고 하나하나 써보고 좀 적응이 되시면 저처럼 두 개를 한 번에 써보세요. 혹시 원장님 보습은 어떻게 하세요? 지성 피부는 뭐 로션이나 크림 잘못 바르면 트러블 올라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지성피부 홈케어 컨텐츠 찍었을 때 이 보습 크림이 너무 끈적하다고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진짜 좋은 제품 찾았어요.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간 제품인데 지속용이라서 묵직하지 않고 가벼워서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이 색콜지가 들어간 성분들은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이 많아서 추천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졌었는데요. 이 제품은 되게 산뜻하더라고요. 그럼 팩 같은 건 따로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팩하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성 피부는 팩을 잘못 쓰면 오히려 트러블이 올라와요. 저는 그래서 팩 사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기초를 열심히 바르자. 그걸로 충분하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보습은 아닌데 지성이들의 스티바 A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스티바 A 크림이 항노화 끝판왕 크림이라서 피부과 망하게 한다는 크림이라는 거는 아마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아, 이게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품을 찾던 중에 제일 대체적으로 좋겠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크리프 크림은 처방받아야 구매 가능한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레티놀이나 레티날 같은 항노화 화장품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뛰어나겠죠. 거기다가 이거는 원래 여드름에 쓰는 약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피지 조절에도 탁월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아크리프도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보습 크림과 섞어서 발라보시고 괜찮으시면 저처럼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드름이 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드름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서 뭔가 붉어지고 만지면 아프다 싶을 때 진통 소염제 성분이 든 에크논 크림으로 일단 덮어주세요. 에크논은 약국에서 사실 수 있어요. 여기서 팁은 제가 덮어준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말 그대로 트러블 부위를 도톰하게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폼 클렌징 세안. 근데 아침에 폼 클렌징으로 세안하면 너무 퍽퍽하던데 특히 요즘 좀 건조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밤 사이에 우리는 피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자면서 베개에 묻어있던 먼지나 노폐물이 피부에 그대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로만 씻으면 이 피지가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꼭 폼 클렌징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성이들이 자외선 차단제 뭘 써야 되는지 정말 댓글로 문의가 많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라로시포제 선크림을 발랐었어요. 근데 이게 유분기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몇 시간 안 가서 번들번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앰플이에요. 선 앰플. 다들 모르셨죠? 근데 요거는 앰플 타입이라 그런지 되게 뽀송하게 발려요. 사용감이 가볍고 오후에도 유분기가 확실히 덜 올라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제형이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시네요. 너무나 당연하죠. 모공이 많고 지성 피부다 보면은 묵직한 느낌보다는 가볍고 산뜻한 제형을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선 앰플까지 바르고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는데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프라이머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실리콘 베이스라서 모공을 착 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바르시지 마시고 모공이 있는 부위에 열감을 이용해서 여러 번 문질러 주시고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프라이머가 모공 속까지 잘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도 예쁘게 먹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머 바르셨을 때는 이중 세안 해주시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파운데이션은 저는 이제 계절별로 다르게 쓰긴 하는데 여름에는 에스티 로더 더블 웨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걸 쓰고 있고 이게 아무리 덥고 기름이 올라와도 확실히 덜 번들거리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이게 좀 많이 빡빡한 느낌이 들어서 겨울에는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화장이 덜 뭉쳐요. 2번 정도 덧바르니까 저는 커버력도 꽤 좋은 것 같고 손이 잘 가는 제품이더라고요. 여기서 모공이 안 보이게 잘 커버하는 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스파츌라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파운데이션 얹은 다음에 이렇게 얇게 펴발라요. 이런 스펀지를 이용해서 콕콕콕콕 엄청 오래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모공 부분이 조금 덜 보이고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겁나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파우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아니어도 돼요. 이런 가루 타입도 되고 팩트 타입도 되고 화장이 두꺼워 보이지 않도록 적당량을 톡톡 완전 밀착해서 힘있게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화장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 쓰시잖아요. 제가 픽서보다 더 오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픽서 안 쓰거든요. 그 대신에 짜잔! 기름종이네요. 맞아요. 화장 마무리 단계에서는 뽀송뽀송한데 이게 2-3시간이 지나면 번들번들 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3
3시간에 한 번씩 이 기름종이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정말 흔하디 흔한 방법인데 지성이들에게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오후에 기름기 막 올라올 때 수정 화장 대신에 파우더 써도 되는 거죠? 파우더를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보다는 파우더가 발린 기름종이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파우더를 쓰면 유분기는 좀 잡을 수 있는데 오히려 화장이 뭉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파우더 발린 기름종이로 닦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피지분비가 많아서 모공이 커진 분들 외에도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커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홈케어도 중요하지만 피부과 관리도 필요한데요.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초진 모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이었습니다.